백탁 없는 무기자차를 개발을 했고요. 한 통으로 몇 번을 바르는 게 적당할까? 선크림 제형 지속력이라고 봐야 돼요. 화장품과 함께한 30년의 인생 선크림을 출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렉터파입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만들었던 그 선블록 영상의 핵심 포인트만 가져오고 꼭 알아야 할 선블록 기능의 최신 버전으로 검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고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선블록의 핵심 기능 3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내 선크림 꼭 발라야 할까? 네, 그렇습니다. 피부 노화를 부르는 빛의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아시는 UVA와 B, 자외선 지수 측정 기기를 사용해서 측정을 해봤는데 실험에 따르면은 직사광선이 쫙 내리쬐는 야외에서는 A와 B 모두 강합니다. 실내 창문 근처에서 측정했을 때는 약간 낮아지긴 했지만 UVA는 50에서 75% 정도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다만 창문에서 2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재봤을 때 자외선 지수가 0.1 이하, 그냥 급격하게 감소하는 자외선 지수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시광선이에요. 요 중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피부에 유해하다라고 보는 건 블루라이트거든요. 블루라이트가 멜라닌 콜라겐 합성에 큰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모니터를 보거나 휴대폰, LED로 받는 양, 요런 것들이 햇빛에 비해서는 매우 적습니다. 강도가.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 내내 모니터 화면만 봤을 때의 블루라이트가 야외에서 햇빛을 한 1분 정도 받았을 때의 수준과 비슷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 그래서 실내에서 어쩌라는 거냐 정리해봤습니다. 창가 1m 이내에 10분 이상 앉아있을 경우에 선크림 발라라. 두 번째, 운전이 길거나 낮 시간대 주로 이동을 한다, 차로. 이런 분들 꼭 바르셔야 되고요. 창가에 있지 않더라도 만성 기미 피부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발라주셔야 돼요. 레이저나 필링 직후 무조건 바르세요. 15분 외출인데 선크림 발라야 될까? 그렇습니다. 수많은 연구들을 딱 보시면은 15분에서 30분 정도의 저용량 노출을 해도 우리 피부는 홍반, DNA 손상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선크림을 바르지 않았던 테스터들에게 1년 내내 매일 아침 선크림을 바르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름, 색소, 기미, 잡티 피부톤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때문에 낮 시간,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의 시간에는 잠깐 외출하더라도 선크림을 발라주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자, 그럼 선크림 선택할 때 사용감 좋은 거 아무거나 바르면 될까?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에 따라서 기능, 안정성 차이가 굉장히 커요. 유기자차인 경우는 톤업이 없어요. 투명하게 그냥 세럼, 로션 이렇게 발리고요. 다만 자극이나 따가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민감성, 역류와 피부한테는 추천드리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무기자차, 자극도 적고 흡수가 안 돼요. 피부에. 광 안정성, 피부 안정성이 매우 좋은 원료입니다. 톤업이 필요한 피부, 눈시림이 심한 분한테 추천드립니다. 자, 유기자차는 좀 자극이 있을 수 있고 독성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에 쓰지 말아라 라고 규제가 강화된 5가지 유기자차 성분, 추천할 수 있는 유기자차 성분 5가지 나눠서 비교해 드릴게요. 이런 5가지가 주로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9세대 필터거든요. 미국 FDA의 자체 연구에서 보면은 혈장뿐 아니라 소변, 정액, 모유, 양수 및 제대열에서도 발견이 됐고, 그동안 유기자차가 몸 속으로 흡수가 되냐 안 되냐 논란 이런 게 많았다면 이제 완전히 흡수된다라고 명백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독성이 있다라는 이유 말고도 치명적인 이유가 있는데 차단력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벤조페놀3 같은 성분은 UVAB를 모두 차단해주는 원료이긴 합니다만 단독 사용 시 햇빛에 노출되면 차단력을 잃어요. 그래서 다른 유기자차 성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크림을 볼 때 어떤 자외선 차단제를 써서 조합을 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세대 필터 5가지 소개합니다. 광안정성이 좋고 그런 성분들만 딱 모았습니다. 디파가 10년 동안 말씀드렸던 내용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올해 더파이 제 자사 브랜드로 선크림을 출시를 했습니다. 디파가 선크림을 만든 이유는 뭘까? 첫 번째 이유는 저에게 선크림은 단순히 화장품이 아닙니다.
색조는 취향일 수 있지만 선크림은 생존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선크림을 바르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결과 국내외 설문조사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전혀 바르지 않는다는 분이 20%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선크림은 구독자님과 만들고 싶었거든요. 작년에 구독자님 43명과 함께 성분과 임상에 대한 팩트체크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맥시멈으로 하고 더불어서 남녀 또 피부 타입, 연령별 어떻게 피드백을 주실까? 이런 게 너무 궁금해서 하나하나 피드백을 받아봤습니다. 구독자님과 같이 해보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 화장품과 함께한 30년의 여정,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유튜브 구독자님과 함께하면 뭔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드백을 많이 받아보니까 역시 한 번 더 느끼는 게 100% 모든 분들에게 만족한 제품을 만들 수는 없겠다. 하지만 썬블럭의 본질인 차단력, 또 가장 기본이지만 소홀히 할 수 있는 안정성, 업그레이드된 선크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이 광노화 방어라는 이 세 가지를 다 담은 선크림 2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기미가 고민이라면 이런 선크림 바르세요. 더파이 나이아신 브라이트 선입니다. 신세대 필터, 안정성 높은 필터 4가지를 사용했습니다. DHL 아미노 하이드록시 벤조일 헥실벤조에이트예요. 광노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저는 이 필터를 가장 고함량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완성된 판매 제품으로 본임상을 받았어요. 자외선 차단지수 SPF와 PA가 50 플러스 PA 4풀 이상이다. 핵심 메커니즘이 뭐냐면 분해예요. 3가지 분해를 했는데 자외선 분해, 열 분해, 기미 분해. 자외선의 분해를 보자면 유기자차가 피부 표면에서 이 자외선을 흡수를 하고 열 에너지로 분해를 하면서 방출을 시키잖아요. 열 분해는 뭐냐면 일단 자외선을 받으면 우리 피부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럼 피지도 증가하고 피부를 약화시키는 기능들이 떨어지게 돼요. 요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쿨링 효과를 담았습니다. 매일매일 생길 수 있는 기미도 차단합니다. 이 2가지가 핵심이에요. 단순한 차단을 넘어서 이미 자리 잡은 잡티까지 낱낱이 분해를 하자라고 해서 만들었고 겉기미, 속기미가 줄어들고 기미와 잡티 주근깨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기미 세럼 성분이 선크림에 들어간다고 해서 진짜 피부에 흡수될까? 답은 흡수됩니다. 단 고함량이어야 되고 피부 속에 흡수를 잘 시켜야 됩니다. 단순히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정확한 함량과 성분의 종류를 맞춰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이아신 아마이드 5%, 완전히 꿀조합 성분인 비타민C 유도체를 사용했습니다. 나이아신 아마이드의 역할은 멜라닌 이동을 억제,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피부 노화와 과색소 침착의 진행을 감소시킨다는 논문 내용이 있습니다. 항산화 시너지, 나이아신아마이드와 비타민C 유도체가 만나면 이 항산화 네트워크가 우리 피부 속에 생성이 되어 기미, 노화를 방어해 줍니다. 비타민C 세럼을 아침에 바르면 좋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비타민C 세럼을 바를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잘못 바르면 기미가 더 폭발, 부작용 생길 수 있어요. 외부 환경으로부터 내 피부가 산화되는 걸 막으려면 비타민 C뿐 아니라 비타민 E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좋아요. 항산화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고요. 더파이 선크림에는 비타민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뿐 아니라 항산화 효과까지 볼 수 있는 올인원 제품이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저는 선크림만 바르면 눈시림이 생기고 눈물이 줄줄 흘러요. 첫 번째, 유기자차 성분 자체가 눈시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과 여기에다가 휘발성 성분, 에탄올이 같이 사용됐을 경우 그러면 눈시림이 정말 심하게 올라와요. 근데 요거 말고의 다른 이유가 묽은 제형의 선 세럼, 선 로션을 발랐을 때 눈 안에 들어가서 그래요. 무기자차인 경우에도 눈시림이 생기는 이유가 땀과 같이 흘러내린 선크림이 눈에 들어가는 거. 유기자차랑 무기자차를 2가지 다 제형이 되게 묽고 얇고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눈 가까이 퍼지질 않아요. 딱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화장이 안 밀릴까? 사람에 따라 많이 다른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기초를 어떻게 발랐느냐와 또 바르는 방법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분들이 화장 궁합이 너무 좋았다는 후기가 많으셨어요. 20대에서 50대까지 있고요. 모든 피부 타입들이 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흡수력이 뛰어나 백탁 없이 자연스럽게 피부에 스며드는 게 가장 큰 장점. 민감 피부인데도 트러블 전혀 생기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흡수, 보습, 메이크업 호환성 모두 안정적으로 균형 잡힌 누구나 쓰기 쉬운 데일리 제품입니다. 속당김 없이 10시간 동안 유수분 밸런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밀림이나 들뜸 없이 베이스 궁합이 뛰어났어요. 트러블 부위, 건조한 부위도 들뜸 없이 베이스가 밀착이 됐고 눈시림 트러블 없이 안정적이고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았어요. 선크림 특유의 기름기는 어떻게 잡았을까? 이건 지성분들의 후기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빠르게 흡수, 마무리 보들보들 보송했고 지성이 사용했는데 번들거림이 없을 정도로 가벼웠다. 수부지 민감성님, 4시간 이후에는 살짝 속당김이 있었고 유분감은 처음과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평균적인 유기자차 수준, 접촉성 피부염, 민감성, 발림성이 뛰어나고 푸켓의 고온다습한 날씨에도 전혀 트러블이나 가려움 없이 사용할 만큼 안정적이었어요. 매트한 파운데이션인데도 뭉침 없이 고르게 밀착될 정도로 베이스 궁합이 우수했어요. 지성 피부 기준, 흡수 후에 바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올려도 밀림 들뜸이 거의 없었고 유기자차임에도 번들거림 적고 사계절 사용 가능해 보여요. 데일리로 쓰기 적합한 선크림. 더파이 유기자차 선크림 바른 후에 색소 침착을 측정해봤어요. 진하게 남아있던 멜라닌이 좀 연해지고 줄어든 느낌? 광대 부위에 피부톤도 약간 맑아지면서 잡티, 기미도 연해진 느낌. 모공도 나비존 부위, 모공의 크기와 수가 줄어든 걸 확인을 했습니다. 메이크업 후도 제가 찍어봤는데 화장이 더 잘 먹으면서 모공 부각도 적고 연하게 파운데이션 발라도 만족도가 높은 거죠. 그리고 유수분은 건성이 사용해도 너무 건조하지 않고 지성이 사용해도 너무 오일리하지 않을 정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속력은 어떨까? 3시간 후 크게 지워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상 정도. 그리고 물을 뿌린 다음에 물리적 마찰까지 줘보는 거죠. 중에서 중상 정도. 1차 세안만으로 가능해요. 1분 30초 동안 거품 내고 미온수로 씻어내면 깨끗하게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고차단의 고강도 미백 항산화 유기자차입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 5%와 부스팅시키는 비타민C 유도체를 사용한 기미 개선 선크림이고요. 펩타이드 5종을 사용해서 탄력 개선까지 가능한 유기자차. SPF 50과 SPF 100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차단력이 강력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차단율 1%를 높이기 위해서 자차 성분의 함량을 높이면 자극성 접촉 피부염이 높아진다라는 결과가 있는데요. 기능적으로 또 사용하는 루틴 면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건 SPF 50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소량 바르면 차단이 안 됩니다. 양만이 발라야 돼요. 제품에서 적혀져 있는 그 SPF와 PA 수치는 실험실 기준 수치예요. 등 피부에 합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어요. 실험실과 현실은 다르다. 통계를 내보면 대부분 1mg 정도를 바르더라. 근데 문제가 뭐냐? 바르는 양이 줄면 SPF, PA 기능은 훅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정량이라는 걸 어떻게 알죠? 이 검지 2마디의 원칙. 요 정도 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마디 먼저 바르고 나머지 한 마디 바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르는 50ml 한 통으로 몇 번을 바르는 게 적당할까? 얼굴과 목까지 포함해서 1g씩 쓰면 된다. 50회 정도가 나옵니다. 1년에 약 8개에서 15개 정도를 쓰셔야 돼요. 선스틱과 선쿠션은 몇 번을 발라야 할까? 선스틱은 같은 부위를 한 3, 4번 정도 한 번 꼼꼼히 바른 다음에 동일한 방법으로 3, 4번 정도 바르시고 선쿠션은 이 퍼프 흡수량을 고려했을 때 한 5번에서 6번 정도 더 발라주셔야 됩니다. 선크림을 또 스펀지로 바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평소 바르는 양의 2배 정도 사용하시면 돼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손으로 바른 다음에 어느 정도 흡수되길 기다렸다가 마무리만 퍼프나 스펀지로 해주시는 게 제대로 자외선 차단하고 화장 궁합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래된 선크림 차단 안 됩니다. 어느 정도가 오래된 걸까?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건 개봉 후 1년 이내라는 기간. 자외선 차단의 기능이 확 떨어집니다. 이걸 화학적 변질이라고 하는데 이 차단 성분들이 빛과 열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성분들이 분해가 되거나 구조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물과 기름이 단단하게 섞여져 있어서 밀착이 착 잘 되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얘가 자연스럽게 느슨해져요. 그래서 분리가 돼.
소용없고 오히려 피부에 자극됩니다. 오래된 선크림 바르시면 안 됩니다. 덧바르지 않으면 또 차단이 안 됩니다. 제가 선크림 영상 이렇게 오래 만들면서 늘 테스트한 게 뭐냐면 3시간 후에 어떻게 되는지와 물 뿌리고 문질렀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얼굴에 발랐을 때의 선크림 제형 지속력이라고 봐야 돼요. 모든 화장품은 시간이 지나면 공기 중으로 일부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외선 차단막이 흐트러지면서 구멍이 나요. 현실적인 환경 때문에 덧바름이 필요하다. 피부 타입, 또 상황별, 하루 루틴은 어떨까? 정리를 해봤습니다. 루틴은 실내 짧은 외출용과 장시간 야외 레저용으로 나눠봤는데 사무실과 실내 위주라면 아침에 한 번,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난 후에 한 번 덧바르시고 창 바로 옆에 10분 이상 앉아있는다. 이러신 분들은 아침에 한 번 바른 다음에 점심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정도 발라주시길 권장을 드리고 정량 발라주세요. 야외 활동과 운동, 물놀이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수시로 바르셔야 돼요. 2시간마다 도포하는 게 기본이고 수영하거나 땀이 너무 많이 흘리는 경우에는 물에 들어갔다 나온 후 아니면 수건으로 땀을 닦은 후 바로 재도포하시면 돼요. 2026 선크림 키워드 바로 자생력인데요. 자외선으로 인해서 손상을 피부 속에서 케어를 해주는 거죠. 광손상 후유증을 줄여주는 선크림을 발라서 안과 밖 더블 기능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광노화 자생력을 장착한 무기자차 선크림을 만들었어요. 더파이 PDRN 리페어선 무기자차 징크 옥사이드만 사용을 했고요. 제가 선크림에 PDRN을 꼭 넣고 싶었거든요. 기본 전제 조건을 다 고려해 봤을 때 합당한 함량 0.5로 정했습니다. 외부의 자극을 차단하면서 보습도 주고 장벽 케어도 해주고 항산화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항산화 성분이 NAD입니다. NMN, ATP까지 항노화 시너지를 볼 수 있는 성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EGF와 펩타이드, 이 성장인자를 5가지를 사용을 했는데 아미노산, 비타민 이런 성분들로 흡수를 높이고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했습니다. 콜라겐 합성과 주름 개성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에요. 이런 성분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맨 피부에 선크림을 발라도 내 피부가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더파이 무기자차 백탁이 거의 없는 이유는 뭘까? 현실적으로 정량을 여러분들이 바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백탁 없는 무기자차를 개발을 했고요. 소량과 정량을 다 사용을 해봐도 들뜸이나 밀림이 없는 걸 확인을 했어요. 이게 이제 기술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무기자차 입자를 피부에 흡수되지 않을 정도로 입자를 줄인 원료를 사용하고 표면을 코팅을 해요. 그다음 오일 내 분산 기술을 통해서 입자가 주변 수분 또는 산소랑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줄이는 거죠. 그럼 피부에도 자극이 적고 흡수도 안 되는 강한 UV 차단력까지 갖출 수 있는 선크림이 됩니다. 다음 더파이 선크림 무기자차 건성에겐 어떨까? 건성님은 묵직한 피막감이 없으면서 백탁도 거의 없어요. 수분감은 이상적인 수준으로 흡수 후에도 속이 촉촉 번들거림 없고 산뜻하게 정돈됩니다. 베이스가 밀리거나 들뜨지 않고 깔끔하게 유지돼서 무기자차에 대한 기존 인식을 바꿔줬다. 순하고 트러블 유발 없었고 진정 효과도 있어요. 발림성은 무기자차 중 최고 수준이고 특유의 선크림 냄새가 적었어요. 무기자차 선호임에도 로션처럼 한두 번 터치로 빠르게 흡수되고 배탁 전혀 없음. 발림성이 매우 우수하고 흡수가 빨라 미끄덩거리지 않았다. 복합성 수부지 지성한테는 어땠을까? 바른 직후 건조함 없이 수분감 있게 촉촉. 6시간 후에도 속 당김, 건조함 없음. 6시간 지나니까 T존이 번들거린 게 있었지만 화장이 지저분하게 무너지거나 하지 않았고 땀이나 유분에 잘 유지됐다. 민감성인데 트러블 없이 사용 가능했고 운동 후 덧발라도 산뜻. 은은한 광으로 유순 밸런스 잘 맞아서 화장 궁합이 좋음. 무기자차 특유의 텁텁함, 건조함을 잡아서 건조한 가을 겨울철에 선크림으로 좋았음. 자연스러운 광 돌고 촉촉했는데 8시간 지나니까 파우더리한 마무리감으로 속건조가 느껴져서 건성 피부는 스킨케어 탄탄히 해야 될 것 같다. 더파이 무기자차 선크림 사용 후 저의 후기 정량을 바르기 때문에 톤업이 약간 반의 반톱이 있어요. 저는 복합성이고 유존이 건조하고 T존이 유분이 있는 편인데 간단한 기초에도 건조함은 없었습니다. 민감도를 측정해 봤을 때 선크림만 발라도 마이너스 20일이 나올 정도로 진정 효과가 좋았어요. 그렇다면 더파이 무기자차는 1차 세안으로 지워지나요? 네, 지워집니다.
건성 민감성은 앰플폼으로 1분 30초 정도 하시고, 클렌징 오일은 세정력이 강하니까 1분 정도로 1차 세안으로 끝내기. 근데 지성 여드름성은 안 돼. 폼이나 토너로 2차 세안을 해주세요. 이게 회색이 나는 이유가 무기자차 입자가 아주 크진 않는 거예요. 대신 피부에 흡수되지 않는 제형상 논나노 입자임을 임상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클렌징 폼으로 1분 30초 세정하면 이지워시는 중상 정도. 광노와 개선 선크림, PDRN 0.5의 NMN, 펩타이드를 사용한 무기자차 선크림이고요. 자생력 부스터입니다. 낮 동안에 손상된 부분을 항산화와 영양 공급을 통해서 개선시키는 제품이다. 선크림 루틴 어떻게 하세요? 기초 루틴은 어떻게 바르세요? 여름에는 어떻게 쓰는 게 좋냐면 더파이 시칼란 에센스, 폴리페놀 성분이 고함량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바릅니다. 세안 후. 한두 겹만 발라도 충분할 것 같고요. 히아루론산 수분크림 플러스 궁합이 좋아요. 수분만 딱 공급해주는 그런 크림이에요. 그 다음에 무기나 유기 바른 다음에 세미 매트나 매트 쿠션 바릅니다. 환절기와 겨울에는 더파이 시칼란 에센스, 더파이 히아루론산 수분크림 플러스를 발라요. 또는 더파이 베타시토 보습장벽 크림, 피부 상태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바릅니다. 그리고 유기자차나 무기자차 선택해서 바르고요. 밤에 집에 와서는 앰플폼으로 클렌징 해주면 이지워시니까 바로 끝. 메이크업 했을 때는 선플라워 클렌징 오일 쓰고 앰플폼. 건조함을 느꼈을 때는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스킨 모이스처라이저. 수분 산뜻. 하루에 2-3번 정도 루틴이 딱 적합하더라고요. 선크림과 쿠션 조합. 무기자차는 글로우 쿠션과 좋고 매트 쿠션과는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매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파우더 원료를 사용한 선크림을 더 매트해 보이게, 모공이 더 부각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무기자차 위에 쿠션을 사용할 때는 밀지 말고 두드려서 발라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차단막 있죠. 그거가 밀려서 화장이 밀린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유기자차는 기본적으로 메이크업 궁합이 너무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하지만 유분기가 오일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성은 특히 기초를 완전 초간단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 매트랑 세미 매트 쿠션이 좀 더 조합이 좋겠죠. 선크림 대신 쿠션만 바르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아쉽게도. 쿠션도 자외선 차단 지수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선크림 양만큼 똑같이 바르고 가만히 있으면 쿠션도 동일하게 기능을 발휘합니다. 차단 기능을. 하지만 그렇게 바를 수 없다는 거. 평소처럼 바르게 되면 권장량의 약 15에서 25% 불과한 양을 바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SPF는 10 아래로 떨어지게 되죠. 가장 좋은 쿠션 바르는 법은 선크림 바른 다음에 쿠션을 얇게 발라서 예쁘게 바르는 거죠. 그리고 밖에 외출한 다음에 쿠션으로 수정 화장을 해줍니다. 야외 활동 시엔 또 이게 안 돼. 쿠션으로는 부족하고 화장한 후에 선스틱을 굴곡진 부위에도 꼼꼼히 발라준 후 쿠션으로 다시 덧발라서 수정 화장해주는 방법이 베스트입니다. 꼭 알아야 할 선크림 기능에 대해서 본질적인 팩트체크 이런 걸로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검증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달리는 게 남자가 써도 되나요? 구분 없습니다. 기초든 써니든 특히 선크림은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조건들 있죠. 유수분이라든지 피부 타입, 어떤 타입인지 사용 목적을 보시고 선택하시면 돼요.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더 좀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여름 오기 전에 빠르게 만들어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선크림 바르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제가 열심히 선크림 영상 만들고 제품도 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렉터 파이였습니다. 빠밤.